예,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미있는, 유익한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중국은 뭐 지난번 7월에는 뭐 창당 공산당 100주년 그것 때문에 한참 그 전에 떠들다가 최근에는 뭐 온통 규제입니다. 뭐 IT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뭐 계속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은 뭐 정신적 아편?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규제 시리즈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오늘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규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요즘 텐센트가 많이 힘들죠 보니까 그 7월달에 이제 텐센트 뮤직 때문에 그 뭐 중국 시장감독관리청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독점 음악권 포기하라, 뭐 고액의 선급금 중단해라 이런 식해 가지고 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이 뉴욕 증시 상장하자마자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지금 온라인 게임 규제 가능성이거든요. 이제 규제를 이제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제 엄격히 말하면 그 신화통신 자매지 경계 참고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가져왔는데 이 실제 그 신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난 겁니다. 지금 저렇게 난 건데 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달러의 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게 지금 타이틀인데 폭락을 했죠.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텐센트 이제 왕들의 영예라는 게임인데 뭐 그러다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뭐 게임주도 지금 다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 뭐 부분에서 이슈를 좀 다뤘던 부분인데 사실 비슷한 이슈가 2018년도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게임 중국의 파노라고 하는데 파노도 이제 좀 동결을 시켰고, 그리고 중국 정부 2019년도에 이제 뭘 이제 도입을 하냐면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이슈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좀 이제 결국은 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성, 불평등성,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매우 공감하는 분위기고 관련된 기사는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갔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MMORPG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 게임 부분에서 다중 접속 역할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지금 e스포츠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불안 심리로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온라인 게임 부분, 성인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독점적 이슈에서는 텐센트 분명히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 이런 MMORPG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신적인 아편이다 게임은. 아편이라는 얘기가 중국인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거거든요. 아편 전쟁에서요. 그죠? 네. 그렇게까지 강한 흐름을 썼고요. 중독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연이어서 규제를 계속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또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왜 그런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관련된 포석을 깔고 있는 거라는 얘기였고요. 뭐가 이제 나옵니까? 계속 뭐 플랫폼 규제, 사교육, 게임 다음에 또 언급되거나 가능성 있는 규제 영역은 어떤 건가요? 그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근데 네. 좀 막연하게 이걸 보면서 이제 야, 이 중국 컨텐츠 분야에 뭐 다 규제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신문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내부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매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네. 저희 차이나 TV에서는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보면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선전부,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국 작가협회, 이 5개 기관은 공동 성명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온라인 컨텐츠를 무조건 다 규제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체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대 문학예술 평론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뭐 좀 저급하고 저속한 뭐 컨텐츠나 학력주의, 소비주의, 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이런 걸 방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 얼웨이 방향과 슈앙바이 방침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여러분 국내 매체에서는 잘 보기 힘들으셨던 자료를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온라인 컨텐츠 규제라고 지금 한국 매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은 이것으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그럼 way가 뭐냐? way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위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뭘 위하는데 문학, 문화예술은 인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회주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이 백의 방침, 그러니까 슈앙바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백화제방이나 백화쟁명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많은 학자나 문화인들 자기 학설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지금 오타가 나는 건데 주장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1956년도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치 투쟁을 하면서 내선 일종의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슈앙바이 방침, 그러니까 두 개의 백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백화제병의 백과 백화쟁명의 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당과 국가의 이제 문학예술과 과학기술을 위한 기본 방침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을 그럼 제가 내용은 이제 중심은 이거라는 거 알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알고리즘 지금 한국 내에서 지금 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게 지금 알고리즘도 중국 공산당이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은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합니다. AI가 필터링합니다. 예전에는 인공이었다라면 AI가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특히 이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특히 중국 1인 미디어가 엄청 발달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파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도 스스로 가짜 정보, 그다음에 이 자극적인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 알고리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공산당의 방향과 설정에 대해서 문학과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1인 미디어나 가짜 정보, 그다음에 전체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주의를 해가지고 알아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던진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의 SNS 콘텐츠라는 게 정말 자유분방한 건데 거기다가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주의 이래버리면 사실 답이 없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규제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도 언급해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 사면임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 가을이라면서요? 아닌가요?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 20차 당대에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거를 누른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제가 항상 이번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성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좀 투자하실 때도 이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분석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상이 아니라 이제 원인을 알아야 맞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지를 아니까요. 그 부분을 박승찬 교수님이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만 해도 규제한다, 혹은 저만 해도 이제 규제했다 이렇게 벌써 얘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문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보여주세요. 오늘 중국 주식 팁은요. 중창구 해부하기. 중창구 해부하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백마주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 매주마다 제가 한 종목씩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힘을 받고 있고 우상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이야기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백마주는 배웠고 오늘은 제가 중창구라는 정보, 그러니까 표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매우 투자자라든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팁에서 오늘 중창구만 좀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중창구라는 게 일단 뭐냐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창 한 단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러니까 많은 무게가 중심이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것들이 모여 있는 주식이다라는 보시면 되겠죠. 중창구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주식에 투자는 펀드 상품에서 비중이 높은 집중 매수 종목을 중국에서는 중창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기관들이 유통 시가총액 20%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중창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 같은 비슷한 개념인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 펀드 매니저들이 주목하는 종목과 네. 투자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참고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창구가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QP 말씀드렸다시피 들어봤죠. 예. 장기적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통상 또 기관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대 주지 대량 보유를 주식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각 펀드 기관마다 잡는 게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유명한 기금 펀드 기관 중에 이방달 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방달 펀드가 잡은 2020년도인데 지금 21년도로 됐네요. 그죠? 2021년도입니다. 네. 2021년 2분기 중창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좀 제가 했던 우량에도 나와 있고요. 모태주, 그다음에 하이크비전 나와 있죠. 운기실리콘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양화고분도 제가 종목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달 펀드가 잡은 이 중창구죠. 근데 제가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또 중국 유명한 광파 펀드라는 펀드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매우 큰 펀드사인데요. 여기서 잡은 10개 10위권 안에 있는 보면 윤기실리콘 태양광이죠. EV 에너지, 배터리, 그다음에 BOE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롱바이 그룹의 2차 전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종목도 있고요. 저 옆에는 코드 번호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러놨습니다. 하이크비전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모태주, 여기 모태주는 10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 펀드사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펀드사마다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몇 개 있는 펀드사 중에서 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걸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펀드사들이 많은 20% 이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오늘 두 가지 제가 올해 2분기 때 대표적인 이 펀드사 갖고 있는 중창구의 10위권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히든 중창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히든? 예, 감춰진 중창구. 아까부터 1위부터 10위까지였습니까? 네. 근데 11위에서 20위까지를 그러니까 숨겨진 중창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래서 대량 보유하고 있는 숨겨진 유망 종목을 히든 중창구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창구들을 펀드사에 있는 것들 다 취합을 하고 또 히든 중창구들을 다 종합해서 자기 투자한 종목들을 또 이렇게 뽑아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박승찬의 팁은 중창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박승찬 교수님 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중창구.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하네요. 국민연금이 지금 5% 이상 우리 맞습니다. 보유하면은 금감원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요 기관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4% 가지고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중창구. 예. 언어 발음 한 번만 해주시면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창구. 중창구 이렇게. 예, 입니다. 예, 중창구. 귀한 또 투자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중국 기업 가운데 저희가 주목할 기업 한 기업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쪽일까요?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캉스푸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어떤 회사다라고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중국을 대표하는 라면 회사입니다. 이 중국에서 캉스푸 홀딩스의 라면이 전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10명 중 4명이 캉스푸 홀딩스의 라면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캉스푸 홀딩스는 라면 사업뿐만 아니라 음료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음료 쪽에서도 4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쪽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식품, 가공식품, 라면의 판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캉스푸 홀딩스도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요. 주가 또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시가총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캉스푸 홀딩스의 경우에는 11조 8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요. 분기 매출 6조 1,300억 원 정도 나타납니다. 역시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주가 또한 1년 동안 10% 넘게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라면 회사 하면 뭐니 해도 농심이겠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농심.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분기 매출 6,3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또康스프 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김다은 앵커가 소개를 해주셨고요. 박 교수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농심과 CJ 제일제당을 좀 합쳐놓은 그런 기업이네요, 보니까. 농심하고 거의 같이 비교 대상이 되죠. 네, 예, 예.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홍콩 종목은 잘 안 했었는데요. 네. 이제 홍콩 종목도 이제 중에서 그걸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다른 분도 다른 홍콩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홍콩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이제康스프 홀딩스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康스프 홀딩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 기업이라는 홍콩 상강한 라면 업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식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 음료 이렇게 업체인데 그중에서康스프 홀딩스 중국 한번 갔다 오신 분이라면 다 한 번쯤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康스프 네. 홀딩스인데요. 이게 이제 뭐 회사가 92년도에 텐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2월달에 홍콩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MSCI 홍콩 성분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홍콩 항생진수 블루칩 우량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12조가 넘는 시총이 넘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康스프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뭐 보시면 혹시 그러니까 우육면 좋아하시죠? 네, 박사님. 중국에 갔을 때도 우육면 네. 저도 한번 이 먹어본 적 있습니다. 우육면에 이제 그 우리 같으면 네. 우리 같은 컵라면 같은 우육면을 제일 먼저 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바로康스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康스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康스프?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고나 항상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지금 좀 갖고 왔는데요. 배우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康스프란 이 회사 이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내용을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예.康스프. 그러니까 뭐 주방장처럼 보이시죠? 네.康스프고. 저기 1등 기업이고요. 옆에 있는 통일 기업, 이 2위 기업입니다. 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통일 기업 같은 경우는 0020으로 종목 코드가 시작되고요. 제가 일단康스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康스프 이름이 이 캉이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저기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저분이 웨잉자오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분의 성에서 온 거 아니냐. 스프라는 것은 우리가 사부.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스프 이런 말 하잖아요. 한자 강사부입니까? 예, 강사부. 한국에서는 강사부라고도 많이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성이다, 회장님의 성이다. 그래서 이 강사부, 사부가 이제 스승님 막 이럴 때 막 그런 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면 사실 이康스프가 이제 위에 있는 회사가 딩신그룹이라고 타이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타이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康스프는 타이베이에서 시작됐고요. 2위를 하고 있는 통일 기업은 타이난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 출신이 다 타이완에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제 본토에 진출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처음 진출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 냉동식품 하니까 그 당시 때 중국인들은 이제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냉동식품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썼냐면 방부제나 인공색소를 함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건강하다는 말을 중국어로 찌엔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찌엔캉 할 때 캉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까 사부라는 게 실프인데 중국 북방 지역은 이 실프 사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존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건강한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康스프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유래를 좀 알고 이제 드시는 게 좋고 네. 또 왜냐하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영문으로는 이 회사가 콩입니다. 그러니까 메스터 콩이죠. 메스터 콩이죠. 그래서 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康사부가 이제 어떤 식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康스프 홀딩스랑 또 조금 전에 얘기하신 통일 기업이랑 그러니까 업계 1, 2위라는 것 같은 계열이라는 1, 2죠. 똑같이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는 아닌 거죠? 아니죠. 네네, 아니고 업계 1, 2위. 하나는 타이베이 네. 출신을 두고 있고 하나는 타이난. 그래서 홍콩에 똑같이 상장돼 있고 네. 중국 본토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묶어서 오늘 설명도 드리는 겁니다. 네, 화면 보여주신 아까 그 웨잉자오 회장이란 분은康스프 홀딩스의 회장. 회장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앞으로 가게 되면 그 라면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주방장 로고를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康스프 홀딩스를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업계 1등 프리미엄과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康스프는 중국 라면 업계 절대 강자 혹은 뭐 어떤 국민 라면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도 엄청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여행을 하면 항상 먹게 되는康스프인데 특히 우육면. 한국라면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조금 느끼한 면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보여다시피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에서 세 가지 더 작은 뭐 주제를 좀 더 가져왔는데요. 식품 음료 이게 단순히 뭐 라면뿐만 아니라 음료 또 외식 영유아 제품까지 영유아 식품까지 한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건강 간편 프리미엄 라면 그래서 맛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요즘 라면은 전혀 다릅니다. 차별화돼 있고 유통 도소명 영업만 1위 하는데 하나씩 중국 가면 저도 기억 남는데 뭐 끓라를 끓여 먹기는 어려우니까 컵라면을 먹는데 약간 스프가 뭐 이렇게 액상 스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느끼한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지금은 않군요. 네.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돼요. 2.5유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정말 뭐 많은 사람이 있었죠. 자, 좀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컵라면이 이제 많이 보셨던 부분이고 음료 같은 경우도 뭐 옆에 있는 중국 여름에서는 항상 들고 다녔던 음료입니다. 저 부분에서는 뭐 딱 보신 분 저거 이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스낵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아까康스프 우육면이 중국 그러니까康스프를 1등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인맛을 공략했고 근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康스프가 2012년 3월에 이제 펩시콜라와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공장 펩시콜라의 중국 공장이 한 24곳 인수를 하죠. 그래서 콜라 탄산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콜라 쪽에 이제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분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康스프가 2020년 기준은요. 영업망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점이 한 365개 정도가 있고요. 창고가 한 236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만 한 400개에 달하는 직영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통 도매업 체인들도 약 한 4만 8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대한 이제 이런 영업 유통망을 갖고 있고요. 제가 그 외식 사업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가보시면 이 더커스라는 햄버거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KFC나 맥도날드처럼 지방에 많이 있는데 더커스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브랜드 중에 우리가 또 패밀리 브랜드로 그러니까 패밀리마트 중국 사업도 지금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군요.康스프 홀딩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제품 만드는 이제 웨이체인이라는 브랜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느끼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이 브랜드,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주변 그러니까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요즘 잘 팔리고 있는 게 뭐 익스프레스 속달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다양한 좀 비싼 음식. 그러니까 뭐 400원짜리 만드는 그 컵라면에서 이제 한 3,400원 정도 고가 제품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 추이를 좀 보시면 기존의 중저가 한 400원 2.5유안 때보다 이 비싼 게 더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 좋아지겠죠.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라면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산동이면 산동, 복권이면 복권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제품군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康스프 홀딩스 타이완에서 창업한 회사인데 본토를 장악했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도 이제 고가라고 해야 이렇게 사치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품 가격을 올린 가격을 팔면서 매출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체크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가 이제 매출 성장세인데요. 네. 아까 다운앵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직콕 쪽이 늘어났죠.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뭐 가장 매출이 성장 1등 공신은 아마 라면, 음료 이런 분야에서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BI TDA 상승세, 이건 이제 한번 매출액을 좀 전년 대비한 비교를 좀 해보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억 위안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한 9.1% 늘어났고 총이익도 그렇고요. 13.5%. 총이익도 이익률 늘어났고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EBI, TDA. 에비타. 그 부분인데 에비타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현금 창출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수익성 네. 지표잖아요. 네. 그 지표가 꾸준히 좀 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캉스프 홀딩스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관점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매출이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캉스프 홀딩스를 이제 성장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 성장 아까 주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 주가 추이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꾸준히 나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 것 같고 그 시장 조사 기관 이제 닐슨 통계에 의하면 2000년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라면류 시장 점유율이 한 44%. 그러니까 뭐 아까 다운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뭐 10명 중 4~5명이 지금 먹고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부동 1위고요. 2위가 이제 통일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위가 합치면 60%가 훨씬 넘습니다. 넘습니다. 그다음 음료 같은 경우도 이 홀딩수가 43.6%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죠. 그다음에 뭐 과즙 음료 같은 경우는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라면만 매출액을 봤을 때 보면 중국 전체 작년에 팔린 게 한 637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캉스프만 한 300억 위안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 대비 한 16.5%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안 나가고 집콕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주가 추이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캉스프 홀딩스의 키워드를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경쟁력에다가 1인 가구, 가정 간편식 이런 게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브랜드 경쟁력 부분에서는 이 패밀리 브랜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 회사의 모 회사가 아까 제가 딩신 국제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이 회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캉스프만 압니다. 캉스프는 아까 뭐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업종인데 부동산 사업도 합니다. 네. 감춰져 있죠. 잘 몰라서 그럽니다. 패스트푸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패밀리 브랜드, 우리는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는 캉스프에 갖고 있는 중국의 어린이들이 캉스프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십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1인 가구, 제가 이제 중국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는 혼밥 쪽을 위해서만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자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열, 네. 스스로 끓는 열을 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조리 라면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캉스프에서 만든 자열면이 인기 있는 자열면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즉석 조리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석 조리가 가능한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가정식 대체 간편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HM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하고 있고 요즘 중국에서 이런 지금 뭐 자열면이라든지 뭐 즉석 요리 가능한 제품들이 뭐 여러분 하이디라 같은 경우도 1인용 샤브샤브도 나오는 것처럼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플러스에서 CSR 사회적 책임 활동이 최근에 지금 또 이 캉스프 홀딩스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허난성 정조에서 폭우 피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도 뭐 피해로 인해서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도 있었던데 이때 이제 캉스프가 재난 지원 차량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C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 관련된 뭐 좋은 평가가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캉스프가 CSR 활동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시골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뭐 항공교육, 뭐 항공 과학기술 이런 무상교육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민족 비춰 같은 중국 기업이지만 본토는 아니잖아요. 타이완에서 네. 출발을 한 기업인데 어쨌든 거의 뭐 자국 기업인 것처럼 이제 성장을 해서 뭐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캉스프 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이라 성장성, 리스크 요인 간략하게 잡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라면 시장, 음료 시장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과거에 있는
이 몸이 좋지 않은 좀 느끼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식음료다 보니까 원가 상승 요인 이런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본토 타이완 간의 관계 변화, 이게 나중에 이제 민족 기업이라 하지만 또 어쨌든 타이완에 시작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요소들도 한번 함께 고려해 보신다라면 캉스프 홀딩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